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정말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요. 무면허 사망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분통, 반성 없어 엄벌 필요, 미성년자들이죠. 가드레일 구조물이 맞은편 차선으로 날아가서 운전하시던 택시기사분이 사망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명의 미성년자들이 병원에서 틱톡을 찍었나봐요. 사람이 죽었는데 또 자기가 동승했던 무면허 운전자가 그렇죠. 사람을 결과적으로 죽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맞습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서 유족들이 분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 쟁점이 좀 궁금한데요. 예. 이 만 19세 운전자면은 미성년자인 건가요? 성인입니다. 만 19세가 넘어가면은 네. 소년법이나 형법에 비춰봤을 때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성인입니다. 만 19세가 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벌 수위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만 19세가 넘어간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게 했으니 교특치사죄로 징역 5년 이하의 금고형. 징역은 아니고 금고랑 징역은 비슷한 건데요. 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하고 금고는 교도소에 갇혀 있기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건데 네네. 사실은 비슷합니다. 교특치사죄로 5년 이하 금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네. 성인이니까 만 17세, 만 18세 애들은 죄명도 조금 다르고 미성년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도 좀 다릅니다. 걔들은 근데 그냥 뒤에 타고만 있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운전자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했으니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지만 뒤에 타고 있었던 애들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만 17세, 만 18세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범죄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은 만 14세가 안 된 애들이 촉법소년인데 촉법은 만 14세 예. 이하.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입니다. 19세가 안 됐으니까. 이 범죄소년 애들은 검사의 판단 하에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과 유사하게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 검사가 초점을 맞추면은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고 뒷자리에 그냥 타고 있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아마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뒤에 좌석에 타고 있던 애들이 예.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건데 예. 걔들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보면 낮게 나올 수 있단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낮게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얘들 행동이 굉장히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먼저죠, 사과가. 이런 식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소년원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도 예. 직접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까지는 인정을 해도 사람이 죽은 시사 부분은 아마 부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가드레일을 받았는데 구조물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덮칠 것까지는 내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다. 사람 죽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렇게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또 참 힘드네요.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김이 빠집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택시기사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가족들이 민사를 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가족은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네. 민사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역시 그것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네네. 일단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그리고 무면허인데도 이게 렌트카였잖아요. 자동차를 빌려준 렌트카 업체 그리고 뒷좌석에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여학생들에게도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다 해볼 만합니다. 고인의 면목을 빌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